네, 안녕하십니까. 신주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서민들. 네, 이제 서민들이 수도요금을 내지 못하고,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고, 가스요금을 내지 못하고, 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내지 못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계속해서 쌈박질만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정말 기댈 데가 없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외치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외치고,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광양의 아파트에서 오늘 또 1시간 전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20대가 투신해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러한 아픔이고요. 또 패기쳐서 미안합니다. 성남 빛 생활고 시달리던 모녀가 극단 선택했다. 네, 이거 어제 제가 전해드렸는데,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모녀가 같은 시간에 세상을 뜨게 된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신문에. 이 한국하고 미국의 금리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야 된다. 높았죠. 이렇게 높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보다 높지 않으면은 우리 자본이 이탈을 한다. 미국으로 간다. 198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미국이 4.75, 한국이 3.50인데 환율이 어떻습니까? 환율이 도리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비료, 사료값 쑥쑥, 쌀 한옥값 뚝뚝, 장령 농가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우 농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또 많은 농민들이 논밭을 내다 팔고 있는 그러한 정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네. 반려동물 한 마리 월 양육비가 15만 원인데 양육 포기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22%로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세금 낮추지 말고 전기 가스 요금을 낮춰라. 네, 지금 이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 네, 이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영국은 생계비 위기에 맞서서 50만 명이 파업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생계비 위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뛰쳐나오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서민 생계 부담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 93%가 필수 생계비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요금에 택시, 상하수도 요금도 오르고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소득은 줄고 난방비는 오르고 저소득층 1분기에는 생계비가 소득의 90%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90%가 생계비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만성질환 2개 이상 노인 7명 중 1명은 1년 내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실종 신고된 여성이
얼어붙은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또 아산에서도 중년 부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경찰은 침입 흔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 선택을 추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붕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해에서 사라진 20대 남자가 보름 만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옷장사로 홀로 생계를 꾸린 딸, 패 끼쳐서 미안하다, 노모아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거죠. 참 이 소식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네, 또 30일 부여 백제교 70대 투신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인천 제3연육교에 투신 방지 난간을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도 투신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난간을 설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여성분이 투신 50분 만에 다시 재투신을 해가지고 경찰 대응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투신을 시도했는데 50분 후에 다시 투신을 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많은 지금 서민들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이 연 414%고 대출액은 382만 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은행 문턱이 높아져서 사채로 내몰리고 있고 시중은행 대출 연체율도 오름세로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금리 충격 본격화 가능성. 네,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2월인데요. 올해 계속 상반기에 많은 사람들 벼랑 끝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서민들 이야기, 이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중산층들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은행 이창용이는 어떻게 하면 금리를 올릴까, 이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의 사정이에요. 한국의 사정. 일본이 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습니까? 일본의 사정이에요. 일본의 특수성이 중요한 겁니다. 왜 중국이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동결을 했습니까? 중국의 사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많은데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기업이 붕괴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 안 된다고 그렇게 목 놓아 소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이창용이가 미국 은행의 지점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알박기 해놓은 이창용을 빨리 해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